지금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지갑 속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기억, 그리고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면 어떨까요? 집도 저축도 아닙니다. 65세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5가지 조용한 보물 말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십 년을 헛된 것을 좇으며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삶을 더 풍요롭고 충만하며 의미 있게 만드는 5가지 보물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물은요? 그것은 당신보다 오래 남아 당신이 남기는 것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벌써 마음에 와 닿는다면 잠시 멈추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당신과 같은 다른 분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첫 번째 보물, 고통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자유. 마지막으로 찡그리지 않고 일어서거나 걸을 때마다 관절이 쑤시지 않았던 때가 언제였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임을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78세의 김영철 씨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간 책상에 앉아 일한 후 은퇴한 그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좋아하는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조용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그의 세상은 좁아졌습니다. 무릎이 쑤셨고 계단은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헬스장도 거창한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모퉁이까지 5분간 걷기, 아침 햇살을 받으며 부드럽게 스트레칭하기. 그는 단 음료 대신 레몬을 넣은 물을 마셨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화면을 끄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양치질을 하며 발목을 돌렸고 다른 날은 광고가 나올 때마다 일어서서 움직였습니다. 몇 주 안에 그의 관절은 부드러워졌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제 몸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자 마치 몸이 저를 용서해 준 것 같았어요. 기동성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에 관한 것입니다. 스스로 옷을 입고 여행을 가고 고통 없이 손줄을 안아줄 수 있는 자유 말입니다. 의사들도 동의합니다. 움직임은 관절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뇌를 명민하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덜 움직일수록 다시 시작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작고 꾸준한 습관이면 됩니다. 식사 후 짧은 산책, 아침 식사 전 스트레칭, 심지어 거실에서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간단한 단계들이 근력을 키우고 활력을 북돋우며 서서히 당신의 자유를 되찾아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움직임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온몸을 어떻게 돌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드세요.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진짜 잠을 자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염증을 줄이고 활력을 회복시키며 당신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당신의 몸이 더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한 습관을 시작하셨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첫걸음을 뗄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제 막 시작이니까요. 다음 보물은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갈망해온 것입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두 번째 보물, 당신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 40년 동안 같은 집에서 살고 매일 아침 같은 복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사라지고 웃음소리, 함께하는 식사, 말없이 나누는 눈빛이 없다면 그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기억을 담고 있는 것은 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람들입니다. 75세 박상현 씨는 마침내 은퇴했습니다. 회의도 알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유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안도감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이었습니다. 전화는 뜸해졌고 방문은 끊겼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었고 오랜 친구들은 시간이라는 뿌연 거울 속 희미한 이름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그 과정 어딘가에서 관계가 조용히 희미해지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하지만 박상현 씨는 후회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그 다음에는 옛 동료에게, 여기서 커피 한 잔, 저기서 산책 한 번,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주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침묵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다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외롭지 않게 되어서야 비로소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연구 결과는 이를 확인시켜 줍니다. 강한 사회적 유대는 우리가 더 오래 살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며 더 기분 좋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우정은 약이며 인간관계는 사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여기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때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누군가 떠오른다면 망설이지 마세요.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세요. 아니면 이 영상을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보내주세요. 그 한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이 당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으로는 많은 이들이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바로 당신의 정신에 대해 알아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명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보물, 호기심을 잃지 않고 명민하며 살아있는 내면을 유지하는 것. 얼굴에서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무릎에서는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명민함이 흐려질 때 이름을 잊기 시작하고 생각의 실마리를 놓치거나 하루하루를 멍하니 보낼 때 당신의 내면 어딘가가 조용해집니다. 72세의 박수진 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강철더처럼 정확한 기억력을 가진 사서였던 그녀는 은퇴가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나자 활기를 잃었습니다. 단어들이 입가에서 맴돌았고 하루하루가 흐릿했습니다. 아픈 곳은 없었지만 그저 무감각했습니다. 삶이 그녀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학위나 강좌가 아니라 호기심으로 말입니다. 스페인어 앱 붓세트, 도서관의 모교 토론 그룹, 몇 주 안에 그녀는 더 명민해지고 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얼마나 많이 희미해지도록 내버려뒀는지 몰랐어요. 다시 되찾기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과학은 이를 확인합니다. 정신은 근육과 같습니다. 그리고 배움은 그것을 강하게 유지합니다.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규칙적인 정신활동은 인지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스탠퍼드 연구진은 매주 학습하는 것만으로도 기억력, 회상 능력, 그리고 기분을 개선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요,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관심만 있으면 됩니다. 책을 읽고 질문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카드를 치고 새로운 요리를 해보세요. 작은 불꽃 하나가 방 전체를 다시 밝힐 수 있습니다. 올해 배우셨거나 배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시도해볼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니까요. 당신의 최고의 시절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무뎌진 정신은 당신의 세상을 어둡게 하지만 호기심 많은 정신은 세상을 살아있게 합니다. 박수진 씨는 시간을 되돌린 것이 아니라 그저 깨어있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다시 기억해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명민한 정신을 가졌더라도 마음이 과거를 놓아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보물,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를 받아들이기.
내려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침내 과거가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9세의 이선희 씨에게 그 선택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미소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우정, 놓쳐버린 기회, 보낼 용기가 없었던 편지 같은 후회들을 기념품처럼 간직하며 말입니다. 그 순간들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재방송처럼 맴돌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현재가 얼마나 자꾸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는지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녀는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었습니다. 극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차의 온기, 조카에게서 온 전화, 창밖으로 들려오는 새소리였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감사는 서서히 그녀의 후회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사과가 아닌 조용한 존재감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생각이 났어요. 기쁨이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씁쓸함이 그 소나기를 놓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과거를 다시 쓰지는 않았어요. 그저 과거가 제 미래를 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뿐이에요. 과학은 그녀의 경험을 뒷받침합니다.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매일의 감사는 뇌를 기쁨 쪽으로 재구성합니다. 메이오 클리닉은 용서를 노년기의 가장 치유적인 도구 중 하나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평화는 하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일기 한 줄, 깊은 숨 한 번, 없는 것에서 여전히 여기에 있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는 것. 내면의 평화는 완벽한 삶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삶과 화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도해보세요. 댓글에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당신의 목록이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쇠하고 정신이 무뎌지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무엇이 남을까요? 5번째 보물, 당신이 남기는 사랑과 교훈. 만약 당신이 내일 세상을 떠난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당신의 직함도 은행 계좌도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지혜, 당신이 베푼 사랑, 혹은 어쩌면 보여주지 못했던 사랑일 것입니다. 81세의 이현우 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적인 삶이라고 부를 만한 것을 가졌습니다. 평화로운 집, 경제적 안정, 그리고 수십 년간의 노고. 하지만 어느 날 밤 창밖을 내다보며 그는 무언가 빠진 듯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부는 나았지만 유산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자와의 일요일 통화는 어린 시절의 실수, 조용한 교훈, 그리고 처음으로 딸을 안았던 순간에 대한 이야기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오랜 친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막 시작하는 젊은이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웃집 현관을 고쳐주고 그들이 슬픔을 털어놓을 때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제 가치가 제가 번 것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알아요? 제 가치는 제가 나눠준 것에 있다는 것을요. 유산은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들입니다. 친절, 지혜, 당신이 방을 떠날 때 남는 느낌, 그리고 연구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에모리와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당신의 이야기를 전수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회복력까지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점은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유산 중 일부는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쓰입니다. 이현우 씨는 기억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재감, 친절, 그리고 사랑을 통해 스스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창밖을 내다볼 때 그는 자신의 유산이 무엇일지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것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당신에게 인생의 교훈을 물려주었나요? 댓글에 그들을 언급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생각난다면 그들을 기리며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들의 지혜가 계속 살아 숨쉬도록 말입니다. 자, 이 보물들 중 얼마나 많이 이미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나요? 마지막 성찰,
오늘 많은 것을 다루었지만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보물들 중 어떤 것이 이미 당신 삶의 일부이며 어떤 것이 당신이 시작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나요? 완벽한 과거는 필요 없습니다. 모든 답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제대로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의 작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몸을 소중히 움직이고 손을 내밀어 다시 연결하고 호기심을 유지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소리내어 말하는 것. 아직 할 수 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요,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5세에도 85세에도 말입니다. 모든 선택은 당신을 단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이 보물들을 더 많이 껴안을수록 당신의 세월은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 생각난다면 그에게 연락하세요. 무언가에 감동했다면 그것을 적어두세요. 이 내용이 마음에 와닿았다며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당신이 간직하고 있는 보물 혹은 당신이 손을 뻗고 있는 보물을 남겨주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말은 소중합니다.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이 길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번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가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고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단지 채널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곳에 온기, 지혜, 그리고 희망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계속 걸어가고 계속 궁금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계속 선택하세요.